찬란했던 조선 왕조의 휘황찬란한 역사 속에는 그 빛나는 기록 뒤편으로 섬뜩하리만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두 인물이 존재합니다. 한 명은 오랫동안 폭군으로 낙인 찍힌 왕, 연산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절규했던 왕세자, 사도세자였죠.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광기 어린 폭력이 과연 같은 씨앗에서 싹튼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배경과 뿌리에서 피어난 참혹한 비극인지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 500년, 그 화려한 왕실의 휘장 뒤편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이야기들이 은밀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극의 중심에는 연산군과 사도세자라는 이름이 있죠. 이 두 이름만으로도 가슴 깊이 스며드는 비극의 전율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그들의 비극적인 삶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휘둘렀던 폭력의 씨앗이 과연 어디서 움텄는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들 내면에 자리 잡았던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까지 면밀히 파고들어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역사의 어두운 단면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더욱 깊이 비춰보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먼저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는 연산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의 광기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조선의 10번째 임금 연산군은 즉위 초기만 해도 유능한 군주가 될 자질을 분명히 보이며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정한 심리가 깊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충격적인 사건이 예기치 않게 터지고 맙니다. 바로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생모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세상을 향한 깊은 증오와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으로 맹렬히 번져나갔습니다.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군주의 것이 아니었죠. 공포가 시작되는 섬뜩한 순간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연산군은 마침내 1504년 갑자사화를 일으키며 피해의 복수극을 잔혹하게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은 물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엮인 수많은 사대부와 궁인들이 그의 칼날 아래 무참히 세우러져 갔습니다. 궁궐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끔찍한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한때 왕을 보필하던 대신들은 잔혹한 고문 끝에 처형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연산군은 직접 칼을 들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으며, 밤마다 광란의 연회를 벌이며 자신의 광기를 거침없이 드러냈죠. 그의 폭정은 백성들과 신료들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 정치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살아남기만을 바랐습니다. 어쩌면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한 왕을 이토록 잔혹한 폭군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의 깊은 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산군의 폭정이 권력의 정점에서 발현된 광기였다면,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사뭇 다른 결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로서 그는 아버지 영조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성장해야 했죠.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 운명이 오히려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세자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지고 급기야 칼을 들고 궁녀를 해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을 불태우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을 하는 등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세자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궁궐 전체를 깊은 절망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감히 왕세자에게 맞설 수 없었던 궁인들은 말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들의 삶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을 겁니다.
특히 세자의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점차 광기에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큰 절망과 슬픔에 잠겼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세자를 구하기 위해 혹은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불행히도 그 모든 시도는 허사가 되고 말았죠. 세자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정점은 결국 모두가 아는 그 참혹한 결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아들의 기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고 종묘사직과 왕실의 안녕을 위해 고뇌 끝에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영조는 그런 아들의 절규를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주에 갇히기 직전 사도세자가 절규하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을 그 순간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외침이었을까요? 한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한 나라의 군주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장면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폭력은 연산군과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력이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이자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다면 사도세자의 폭력은 왕위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과 아버지 영조와의 깊은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내면의 병리적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쩌면 그는 왕세자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조차 지키기 어려웠던 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위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아버지와의 해묵은 갈등이 한 왕세자를 이토록 비극적인 미치광이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깊은 내면에 이미 불안정한 병이 잠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궁궐의 스트레스와 맞물려 비극을 키운 것일까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사례는 권력의 무게와 인간 심리의 취약성이 어떻게 결합하여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비극은 단순한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왕실의 압력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역사에 끔찍한 폭력의 흔적을 남긴 두 인물, 연상훈과 사도세자의 관계가 과연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그 본질적인 차이를 깊이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두 사람 모두 잔혹한 행위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 폭력이 시작된 뿌리와 그 폭력이 지향했던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죠. 먼저 폭군 연산군의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의 폭력은 권력기라는 거대한 무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한편의 피비린 나이에 나는 복수극이자 철저한 숙청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연산군은 그 억눌렸던 분노를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과 어머니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에게 무자비하게 향했습니다. 갑자사화는 바로 그런 연산군의 정치적 의지와 개인적인 복수심이 한데 엉겨 터져 나온 참극이었죠. 그의 폭력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서슴없이 대신들을 끌어내 고문했으며 궁인들을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친족에게까지 칼날을 겨누는 극도의 잔혹함을 보이며 궁궐을 피로 물들였고요. 공포 정치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의 폭력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으며 공포를 통해 왕실과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려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정교하게 벼려진 칼날처럼 원하는 대상을 정확히 베어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 신료들은 그의 광기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을 만큼 극심한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폭군의 시대였죠. 반면 사도세자의 폭력은 그 성격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폭력은 외부를 향한 정치적 숙청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내면의 병으로 인해 스스로를 잠식해가던 고통의 발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 영조의 혹독한 기대와 끊임없는 질책, 그리고 왕세자라는 거대한 무게감은 그의 여린 정신을 짓눌렀죠. 학업과 예법에 대한 압박감은 점차 병이 되어 그를 옥죄었고, 결국 그는 칼을 들고 궁인들을 살해하거나 옷을 불태우는 등 기이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휘두른 칼날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까웠달까요? 마치 뜨거운 불길이 연기처럼 솟아오르듯 그의 내면에 쌓여있던 병리적 문제들이 폭력이라는 형태로 무섭게 분출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해경궁 홍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그의 폭력 앞에서 절망했고 그를 어떻게든 돕고자 했었지만 이미 깊어진 병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죠. 결국 연산군의 폭력은 왕권을 공고히 하려던 시도였지만 결국 패위라는 결과를 낳았고 사도세자의 폭력은 내면의 병이 골마터진 비극이었지만 결국 뒤주속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인물의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왕조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 그리고 인간 심리의 나약함이 어떻게 결합하여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권력의 광기에 사로잡혀 폭군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내면의 병에 잠식되어 비운의 왕세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권력을 지키기 위한 광기가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내면의 병이 더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넘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연산군이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 속에서 폭력을 휘둘렀고 사도세자는 깊어진 내면의 병이 골마 터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 인물은 권력의 광기에 사로잡혔고 다른 한 인물은 내면의 병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지키려는 광기가 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내면의 병이 더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넘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되새겨볼 만한 중요한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산군과 사도세자가 보여준 폭력은 단순히 악기라는 단어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각기 다른 시대적 압력과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뒤엉켜 만들어낸 복합적인 비극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연산군이 칼을 휘두른 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정치적 계산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뒤섞인 결과였죠. 이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정치적 폭력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숙청을 통해 공포 정치를 펼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모습에서 말이죠. 반면 사도세자의 폭력은 왕세자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아버지 영조와의 해소되지 않는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점차 심화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그의 내면을 잠식하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준 병리적 폭력의 모습이었죠. 그의 폭력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내면의 고통이 외부로 터져나온 절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인물의 폭력은 그 본질과 동기에서 확연한 질적 차이를 보였고 그 결과 또한 조선 사회와 왕실의 각기 다른 방식으로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괴물로 변모시키고 또 한 인간의 연약한 내면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이 두 이야기는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가 없었더라면, 혹은 사도세자가 영조의 기대와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웠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가정은 부질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이들의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왕조 사회의 시스템적인 문제와 인간 본성의 연약함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내는 참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비극적인 인물을 통해 폭력의 본질,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공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거울이 되어주죠. 과연 우리는 이 모든 비극적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